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만약에 저에게 아기가 있다면 우리 아기 성격을 분석해보면 어떨까입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인데 사주 심리가 MBTI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이 아기 성격을 관찰하기 좋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MBTI는 자신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 질문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답해야 하는데 아기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장점을 알릴 수 있을까 해서 기획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대충 주말에 맞춰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묘년, 갑인월, 병오일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병화일간을 한 적이 없어서 딱 좋다 싶었고요. 저기 연간부터 보시면 개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는 흐름이 좋아서 사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시간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생으로 들어오는 힘이 강하니까 식상으로 뻗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전 1시 30분에서 3시 29분까지 태어난 것으로 가정했어요. 일단 맨 처음으로 성격의 코어를 담당하고 있는 병화를 볼게요. 병화의 핵심 키워드는 평관, 신, 자기 희생 이 세 가지입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태양과 아주 흡사한 성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병화가 일간에 들어가면 자아인 경금을 양대 양으로 극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현상에서 병화는 다른 일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기 희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의 성질을 밖으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안 해? 같은 직접적이고 확실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우리 아기의 실제 성격에 맞춰봐야겠죠? 사실 병화는 설명을 하면서도 멋진 단어들이 많이 들어갈 만큼 매력적인 일간이에요. 화끈하고 웅장한 성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어른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 아기들은 아직 발달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도 하고 학습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걱정인 부분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만을 극양의 형태로 발산할 것이 가장 무서워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폭발적인 분노의 형태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기가 시주에 상관이 있으니까 성분을 조금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은 네 번째에 있는 상관으로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 일지의 오화 겁재입니다. 겁재의 키워드는 단체주의예요. 단체 생활을 즐기고 단체 생활의 유익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성격과 병화가 합쳐지니까 혹시 우리 아기가 집단 내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 할까 하는 점이 참 궁금해지네요. 성장 단계에서 이런 욕구가 많이 보인다면 그런 방향성을 잘 살려서 진로와 적성을 추천하고 싶어요. 또 정화적 성격이 많이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오히려 정화적인 성격을 많이 쓰는 편이 아기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주 내에 있는 오화를 잘 쓰면 부드럽고 자상한 매력이 올라가고 사람들을 친근하게 대하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집단 안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병화라면 오화의 성격이 매우 도움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월간의 간목 편인입니다. 편인의 키워드는 엄격한 입국 관리소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는 주관이 확실합니다. 내가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가 나는 영어 싫어, 수학이 좋아, 수학만 할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면 이 성분이 남다른 관찰력과 자신만의 유니크한 영감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감목 쪽에 성격이 많이 나온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기의 사주가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하는 사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생을 타고 흐르는 점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10점 정도가 감점된 이유는 편재와 정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주 갑인으로 이루어진 편인이 갑목의 정체성을 강하게 뿜어준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번째는 시간의 기토 상관입니다. 상관의 키워드는 특별함과 사랑스러움이에요. 지금 사주 안에서 병화 쪽으로 생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축시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도 상관으로 생의 힘이 강하게 나가주니까 더 편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 상관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우리 아기의 진로 적성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성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관은 뛰어난 화술로 나타나거나 눈에 띄는 화려함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발현됩니다. 아까 우리 병화 아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폭발적인 분노로 대응할까봐 걱정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특성이 나오더라도 이 기토를 활용하도록 도와주면 아기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뛰어난 화술이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가르치면 아주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기가 혹시 리더가 되고 싶은 경향이 강하게 보인다면 이러한 화술은 리더가 되고 싶은 병화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모로 좋은 기능을 해주는 상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토 쪽의 성격이 많이 나온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기토의 키워드는 자기애입니다. 병화는 자아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애를 나타내는 성분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더 멋지게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토는 충분히 그러한 포텐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뒤로 미루어 놨던 부족한 점을 봐야겠어요. 우리 아기의 부족한 점 중에서 첫 번째는 편재와 정제가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재가 없으면 선택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무언가 결정할 때마다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또는 지속적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 짓지 못하는 면이에요. 성장하는 동안 관찰하면서 재가 없는 단점이 많이 보이면 아기에게 도움될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저도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주 안에 월주인 갑인이 존재하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갑목은 무언가 결정하고 통제하는 성분이라서요. 지금같이 재가 없는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점 중에서 두 번째는 정관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정관과 편관의 키워드는 위기관리 시스템인데요. 정관과 편관이 좋은 퍼포먼스를 낼 때 나타나는 면은 이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이 없지는 않지만 약하다 보니까 타인을 생각하는 면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기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게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관리 시스템이 약하다는 점도 있는데요. 아기가 위험을 무릅쓴다든지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위험한 장난을 하거나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이 불안하잖아요. 이러한 점도 유의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해야 할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컨텐츠를 보시고 우리 아기가 이렇구나 하고 믿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떠한 경향성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MBTI를 보면 나를 잘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MBTI에서 안 맞는 것이 있지만 학창시절에 진로 적성을 위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진로 적성을 찾을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MBTI를 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심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기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교육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생각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